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우연히 만나게 된 한 남자에게 5년이라는 시간을 바치며 자신의 인생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 남자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월급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든 것을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결국 어린 아들과 아내를 버리고 돈 많은 집안의 여자를 선택했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아내를 너무도 처절하게 내쳐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이 여인은 어린 아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긴 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간호사로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녀의 인생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이 정성껏 돌보던 한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에게 무려 30억 원의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 돈으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의 인생을 어디까지 바꿔놓게 될까요? 윤서연은 변호사가 건넨 서류를 받아든 순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에 들린 종이를 내려다보며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돌보던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모두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우며 등을 닦아드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병실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드리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아이가 잠든 뒤 윤서연은 혼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준 사람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곧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매여 살지 않기로 말입니다. 그동안은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버텼지만 이제는 아이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윤서연은 조용히 사직서를 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아라. 고생 끝났다. 실제로 그녀의 삶은 눈에 보이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아침에 쫓기듯 집을 나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충분했습니다. 수십 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도 문제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서연은 단 한 번도 마음 놓고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마트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것은 할인 스티커가 붙은 물건이었고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면서도 가격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옷 한 벌을 사려다가도 괜히 아까워 내려놓았고 외식을 하려다가도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지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몸에 밴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살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여전히 많았지만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이거 계속 쓰면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돈도 바닥이 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윤서연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아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돈을 줄어들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버티고 살아왔을 뿐 돈을 굴리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했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해야 하지?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되는 걸까 아니면 뭔가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것 같다는 불안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점점 더 신중해졌습니다. 돈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냥 쓰면서 살아가는 삶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윤서연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고민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돈으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삶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민이 그녀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어떡하지?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그 불안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윤서연은 더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아끼며 살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줄이려 했습니다. 괜히 돈이 나가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활을 줄이고 또 줄이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살면 괜찮은 건가?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버티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버텨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주 처음으로 다른 방향의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 줄어들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더 깊어졌습니다. 아니,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늘려야 한다. 그 순간 윤서연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불안은 남아 있었지만 그 불안 속에서 하나의 방향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돈을 지키고 더 나아가 불려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지? 그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윤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돈을 그냥 흘려보내는 삶은 절대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윤서연의 생각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고 난 뒤였습니다. 여전히 방법은 알지 못한 채 윤서연은 그저 생각만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게 아이를 재워놓고 혼자 시간을 보내던 밤,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넘기고 있던 그녀의 손가락이 한 영상에서 멈춰섰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화면이었지만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집을 사는 방법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순간 그냥 넘기려다가도 이상하게 눈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영상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집을 싸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 처음에는 의심이었습니다.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난 뒤에도 이상하게 그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영상을 하나 더 눌렀습니다. 그날 밤 윤서연은 처음으로 경매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머릿속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밤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지냈지만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던 영상과 비슷한 내용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생소한 용어들이 계속 나왔고 구조도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또 하나가 궁금해졌고 또 다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윤서연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남아있는 의심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혹시 위험한 건 아닐까? 쉽게 믿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점점 커지고 있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다고? 나는 왜 이걸 몰랐지? 그동안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직접 나가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면
속 이야기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순히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돈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윤서연의 생활은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에 띄게 자라고 있었고 장난감도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좁은 단칸방 안은 점점 더 답답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세 사람이 함께 생활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가 뒤척일 때마다 몸이 부딪혔고 아침이면 어머니와 동선이 겹쳐 작은 일에도 서로 불편함이 쌓여갔습니다. 윤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좁은 방 안에서 놀다가 결국 짜증을 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음껏 움직일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윤서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운 뒤 윤서연은 조용히 통장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 그냥 가지고만 있을 게 아니라 집은 하나 있어야겠다. 큰 욕심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와 어머니가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 비가 와도 걱정 없고 밤에 몸 부딪히지 않고 잘 수 있는 그런 집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한 윤서연은 며칠 뒤 집 근처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안쪽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소장과 한 중년의 남자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근린 시설 물건 생각보다 잘 받았네요. 낙찰가도 괜찮았고 안에 전세만 따져도 몇 억은 바로 남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거는 임대만 잘 돌리면 끝이네요. 맡겨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채워드리겠습니다.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윤서연의 귀가 멈춰섰습니다. 낙찰이라는 단어, 그리고 전세만으로 몇 억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그대로 꽂혀버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조용히 서서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에서만 보던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 눈앞에서 현실처럼 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서연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놓치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대화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게 진짜로 돈이 되는 거구나. 그날 윤서연은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무언가를 마주하게 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서서 대화를 듣고 있던 윤서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중년의 남자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말하는 방식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이야기할 때는 망설임이 없었고 물건을 판단할 때는 단정적이었습니다. 이건 여기서 더 올리면 의미 없습니다. 이 구조는 낙찰만 받으면 바로 회수됩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서연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다. 단순히 영상을 보고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잠시 조용해진 순간 윤서연의 심장이 조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망설여졌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말을 걸어도 되는 건지, 괜히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지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결국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윤서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저 경매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그 중년의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길게 보지도 않았습니다. 단 몇 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사람을 훑어보는 시선이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짧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마음 정리되고 편안하실 때 연락하세요.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윤서연의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부추기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그 담담한 한마디가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경매라는 것이 처음으로 현실 가까이 다가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려있는 명함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명함에는 실전경매연구소 소장 박정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 명함을 조심스럽게 손지갑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연은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서연은 며칠 동안 명함을 손에 쥐고도 쉽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이걸 해도 되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집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자라고 있었고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이 단칸방은 이미 한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윤서연은 통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집은 사야 한다. 그렇다면 싸게 사야 한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사는 게 아니라 경매로 사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처음으로 현실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윤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꺼내 들고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 그날 부동산에서 뵀던 사람인데요. 짧은 인사 뒤에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아이랑 어머니랑 같이 살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집을 사보는 거라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싸게 구하고 싶습니다. 위치는 크게 상관없고요.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흐른 뒤 전화기 너머에서 박정은 소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하게 보지 마시고 며칠만 기다려 보십시오. 괜찮은 물건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 나왔습니다. 서울 송파구 쪽입니다. 감정가 대비 많이 내려온 상태고 현재 흐름이면 70% 정도에서 입찰하시면 가능성 있습니다. 윤서연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말이 먼저 와닿았고 그 다음은 70%라는 숫자였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입찰 당일 윤서연은 박정은 소장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는 손이 계속 떨렸고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은 소장은 특별한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여기 확인하시고 이 금액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담담한 안내에 따라 윤서연은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신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낙찰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된 거야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윤서연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후의 과정은 박정은 소장이 모두 정리해 주었습니다. 기존 거주자와의 협의, 이사 일정 조율, 필요한 서류 정리까지 하나하나 직접 움직이며 처리해 주었습니다. 윤서연은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꼈습니다. 이걸 혼자 했으면 나는 절대 못했다. 복잡할 것 같았던 모든 과정이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갔습니다. 며칠 뒤 모든 정리가 끝난 집에 처음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윤서연은 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전의 단칸방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아이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어머니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천천히 둘러보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기계 내가 산 집이라고. 그 순간 윤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공간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을 참고 버티려 했지만 금방 한계가 왔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그동안 참고 있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제야? 그 한마디가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남자를 믿고 모든 것을 바쳤던 시간, 아이를 안고 혼자 남겨졌던 순간,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조용히 버텨냈던 밤들,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윤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던 감정을 모두 쏟아내듯이 울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숨이 가빠질 만큼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집을 하나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경매하는 것이 처음으로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기까지 자신이 얼마나 싼 가격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는지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기게 되는 거였구나. 그 한마디는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윤서연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서연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불안에 쫓기며 살지 않아도 되었고 아이와 어머니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생각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조용히 앉아 다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 집을 이렇게 샀는데 이게 끝인가? 처음에는 단순히 잘 샀다는 만족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할 수는 없을까? 윤서연은 그 생각을 쉽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미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박정은 소장에게 향했습니다. 저 혹시 이런 거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은 소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집이 아니라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윤서연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정은 소장은 하나의 물건을 보여주었습니다. 1층에는 작은 점포 2개가 있었고 위층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윤서연은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걸 왜 사는 거죠? 그러자 박정은 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해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하나 설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월세 구조, 그리고 낙찰가, 대비 전체 금액 흐름까지.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하나씩 듣다 보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낙찰을 받으면 들어오는 보증금으로 상당 부분이 회수되고 이후에는 월세가 계속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그 순간 윤서연의 표정이 멈춰섰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내가 넣은 돈이 다시 돌아온다고요? 그 질문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박정은 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 순간 윤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시간과 노동을 넣어야 돈이 생긴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구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내가 일해서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거의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졌습니다. 돈이 돈을 벌고 있는 거네. 그 순간 윤서연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버티는 삶이었고 그 다음은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만드는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윤서연은 그 다가구 건물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이미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침착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시 한번 낙찰이었습니다. 이후의 과정 역시 박정훈 소장이 하나하나 정리해 주었습니다. 세입자 정리, 보증금 흐름, 계약 정리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흘러갔고 윤서연은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서연의 통장에는 다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달 반복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연은 조용히 앉아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르다. 그녀는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더 이상 노동으로만 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윤서연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단계로 끌어올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윤서연의 경매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한 번 경험을 하고 나니 그 다음은 훨씬 빨라졌습니다. 박정훈 소장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물건을 늘려가기 시작했고 점점 더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어떻게 회수되는지를 알게 되면서 윤서연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늘어나던 물건은 어느 순간 눈에 띄게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정훈 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개인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윤서연은 잠시 생각했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윤서연은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실전경매연구소에서 물건을 찾아주고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을 받고 명도까지 정리해주면 윤서연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세를 내놓고 보증금이 채워지면 다시 자금이 회수되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물건을 들어가는 방식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가 어렵게 느껴졌지만 반복이 되면서 그것은 점점 일이 아니라 흐름이 되어갔습니다. 윤서연은 더 이상 혼자서 버티며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구조를 이용해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4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윤서연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고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을 반복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자산은 눈에 띄게 커졌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윤서연은 더 이상 단칸방에서 아이를 키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윤서연은 조용히 앉아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물건들을 확인하고 숫자를 계산하며 다음 선택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물건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넘기던 화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윤서연은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뭐지? 그 순간 윤서연의 눈빛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건물로 인해 그녀의 인생은 또 한 번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윤서연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 생각 없이 넘기던 자료 속에서 우연히 멈춰선 한 건물, 서울 강남에 위치한 그 건물 하나가 윤서연의 시선을 완전히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는 그녀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연 윤서연은
이 건물을 통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무너뜨렸던 그 남자와의 관계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